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 700명 된 기념으로 제가 자취 술방을 찍으면서 이제 조만간 개운법,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실질적이고 또 인문학적인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할 건데, 그거에 대한 미리 어떤 사전 방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어, 자, 화탁지. 제가 아까 오늘 제 일진이 귀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방금 찍다가 또 한번 중간에 조만간 핸드폰도 좀 괜찮은 걸로 바꾸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이 꽂은 핸드폰으로 700명 온 거 다 여러분들 덕입니다. 제가 잘라서 된 거 하나도 없고. 감사합니다. 안주 설명을 안 들었네. 어제 먹다 남은 물회 하고 닭발입니다. 슈퍼에서 사온 닭발인데 맛이 없네요. 엄청 시네 얘는. 사주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가슴이 아프고 좀 제가 무능력하게 느껴지는 게, 사주 자체를 잘 풀고 안 풀고가 아니라 아는데 이분에게 내가 어떤 이거를 이제 바꿀 수 있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상황으로 뭐 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없을 때, 지금은 힘든 운때여도 앞으로의 운때가 좀 좋으신 분들에게는 거기에 맞게 미리 어떤 마음가짐이나 어떤 행동, 그리고 뭐 쉽게 예를 들면 뭐 이름을 조금 개명을 한다든가. 왜냐면 이름 바뀌면 새로운 마음가짐이 들기 때문에 보통 새로운 인생을 사시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이름 바꾸는, 그리고 이름 바꾸면서도 그 이름에 들어가는 기운에 따라서 행동이나 사고 자체의 마음가짐을 바꾸시라고 하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의 습관 같은 거, 하기 싫은 걸 하게 하는 어떤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착하신 분들은 좀 이기적이 되셔라 하고, 너무 이기적인 분들에게는 욕심 버려라 하는 본인의 그 기운이랑 반대되는, 너무 강박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여유를 가져라. 근데 너무 여유 있으신 분들에게는 좀 타이트해라. 이런 어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식의 하는데, 본인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자각을 하지 않고 다 도루묵이에요. 제가 이 공부 시작한 지가 지금 4년째인데, 4년 내리 저에 대해서 되게 많은 어떤 공부, 성찰, 그리고 끊임없이 바뀌려고. 근데 그게 한순간에 바뀌어지진 않고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나를 깨고 부시고 하면서 지금 사실은 여기에 왔어요. 예전에 제 성격을 말씀드릴게요. 화탁지. 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건 아닌데, 제가 갖고 있었던 저의 어떤, 제가 승부욕이 좀 강한데, 그게 현실에서 뭐 다른 사람이 다 하는 이런 그 세속적인 그런 거에 대한 승부욕은 없어요. 저는 뭐 좋은 집에 사는 사람, 좋은 차 타는 사람, 좋은 백을 들고 다니는 사람, 명품 옷을 입는 사람이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도 제 삶을 힘들게 하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면 그거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사 시절에도 이걸 수업을 많이 해서 돈을 버는 쪽보다는 내가 수업을 많이 해서 실력 있는 선생을 인정을 받는 쪽에 되게 많이, 그리고 지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 그게 이제 저를 올가매는데, 문제는 잘나고 싶고 뭔가 인정을 받고 싶은데, 문제는 그거에 대한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욕심은 많은데 노력은 안 하게 되는 약간 게으른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 이상과 현실과의 이 괴리가 많아지면서, 한때는 진짜 제가 성격이 어느 정도로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약간, 그때 저의 기운이 약간 흉했냐면, 내가 내 처지가 너무 불행하다고, 뭐 자지구레한 얘기는 안 할게요. 여러 가지 상황이 내가 좀 많이 힘든 시기에 어느 정도로 내가 힘들다고 불행하다고 느꼈냐면, 어떤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 안에서 남자가 너무 본인이 힘들다고 느꼈을 때, 잠시만요.
이것도 핸드폰 바꾸면 이것도 좀 안 하게 될까? 예, 그 남자가 너무너무 본인이 갖고 있는 조건, 외모도 별로야, 직업도 별로야, 자기는. 근데 거기다가 마음까지 못 됐고, 다른 사람이 행복한 꼴을 못 보는 사람인데, 어떤 여자가 맨날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저 여자는 뭐가 저렇게 행복하지? 네 얼굴에서 미소를 사라지게 해주겠어. 이런, 네, 스페인 영화인데, 그 영화가 사실은 끝도 끝 장면도 좀 소름 끼쳐요. 그 남자의 만행이.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은 보면 야, 저 남자 그거다. 근데 그때는요, 그 남자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옥이면 다른 사람이 행복한 꼴을 보는 게 힘들어요. 그 정도로 제 마음이 삭했다라는 거는, 그 정도로 제가 그때 저의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자체에 타고난 그거 자체도 그 우울감과 그다음에 약간 조증과 우울증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밖에서 보기에는 명랑하지만 또 혼자 들어 있을 때는 또 좀 그런 것도 있고, 네,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운의 어떤 변화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명리하기 전에는 원래 전공이었던 철학 외에 다른 공부들도 했는데, 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해는 하겠는데 방법에 대해서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양 철학이나 서양 학문을 이렇게 경시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기에는 서양 철학보다는 동양 학문, 특히 명리학이 되게 좋은 방편이다, 이 말씀을 제가 경험한, 저를 바꾼 건 결국 명리였어요, 사실은. 자, 화탁지. 그 정도로 제가, 예, 비관적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막 다른 사람 못 되라 이런 성격은 아닌데, 나만 힘든 것 같은 느낌. 나만 힘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나한테 있는 어떤 그 인정 욕구에 대한 그 채워지지 않는 예. 그러니까 가족들은 늘 그래요. 저보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저를 보는 시선도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다른 형제 자매들은 다 비교적 평탄한 삶인데, 저는 평탄한 것 같지 않고 늘 뭔가 새로운 시도는 하는데, 그게 불안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런 시선을 받는 것도 사실은 싫었어요. 그 가족들은 가족이라는 저를 걱정해줘서 하는 거지만, 저는 사실 제 인생을 나름, 왜냐면 서로 목표하는 바가, 추구하는 바가 틀리니까. 근데 저를 세속적인 잣대로 저를 봤을 때, 이런 게 너무 싫었거든요. 거기로부터 제가, 나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어. 꼭 집이 몇 평이고, 차가 뭐고, 들고 다니는 가방이 뭐고, 너의 뭐 학벌이나 너의 스펙이 이런 걸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그 사회에서, 나 같은 사람이, 그런 걸 절대 중시하지 않는 나 같은 사람이 뭔가 내가 한번 목표를 세운 거를 향해서 달려갔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현실에서 잘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우울감이 되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우울증의 어떤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저의 가장 큰 우울증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나란 사람을 좀 인정해주기를. 근데 또, 그 얘기는 반대적으로 뭐냐면, 내가 내 스스로 내 안에, 나 의외로 남들 봐기보다 재주도 많고 잘났는데 왜 나를 못 알아줘, 이런, 네, 그런 거였고, 또 하나는 자존심은 센데 자존감은 낮은, 내 스스로 나를 인정해주고 거기에서 그거 하면 되는데 굳이 타인의 인정을, 구했던 그런 게. 근데 사실은 사람은 인정 욕구를 아예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없으면 발전이 없죠. 근데 너무나 그거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비판하고, 네, 힘들게 하고, 이런 게 문제예요.
그 인문학 강의하시는 분들이 나를 사랑하라, 자존감 수도 없이 하지만 그거를 갖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처럼 자기 인생에 대해서 풍파를 겪으면서 사는 게 뭐냐라고 저는 30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그게 됐던 것 같은데, 의외로 그런 어떤 과정, 인생이 뭔가, 나란 사람이 뭔가라고 방황을 하지 않고 그냥 현실에 맞게 사시는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제가 많이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런 특이함 때문에 가끔은 차라리 그냥 나도 이런 생각을 안 하고 평범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좀 행복할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음, 그러니까 나랑 누구고 내 인생은 뭐고 이런 방황을 되게 오래 하던 차에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직업을 바꾸게 되고 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 몇 년간은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제 이름이 여기서 이제 화탁지 사주 팁인데,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저는 너무나 힘들 때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고, 뭔가 하나 돌파구를 찾고 싶다 했을 때 이제 저희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호를 지어 주셨는데, 저는 그거라도 잡고 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 과거에 내가 행복하지 않았던 인생을 졸업하고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밖에서 나를 본 사람들은 네가 뭐 그렇게 불행했냐라고 했지만, 불행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지 절대로 남들의 시선으로 나를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도, 저를 낳아주신 엄마에게도 나는 오경아로 살았을 때보다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카톡이나 거기에 화탁지라고 이름 하는 거에 대해서 엄마 서운하게 생각하지만 나는 이렇게라도 내 운명을 바꾸고 싶은 나의 노력이야. 네. 저희 엄마도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셨고, 이 사람의 사주에서 필요한 기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아까도 제가 말했죠, 착해서 탈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어서 탈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 루즈해서 탈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 날카로워서 탈이고, 저는 날카로워서 탈인 사람이었어요. 네, 너무 시니컬하고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꾸라고 해서 저의 용의신을 넣어서 화탁지가 된 건데, 그 이름을 쓰면서도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과연 저 이름이 나에게 가져줄 수 있는 게 뭐냐. 근데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 뒤로 많이 힘들게 여러 가지 일을 겪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진짜 힘든 걸 겪을 때마다, 그래 뭐 아니면, 약간 뭐 아니면 도 이게 있어가지고 하다가 안 되면 뭐 사는 거 별거 있어? 내가 욕심을 안 부리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바꾸려고 한없이 하다 보면 뭔가는 있겠지.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쉽게 말씀드리지만 절대 쉽지 않았어요. 화탁지. 그렇잖아요. 사람들 자기 인생이 제일 힘든 거. 지금도 힘든 여정에 있기는 해요. 현실적인 문제들 뭐 그런 거. 근데 현실적인 문제를 그것만 떠나면 전 너무 행복하거든요. 어느 때보다 제 인생 여태까지 47년 살고 있지만 어느 때보다 제일 행복해요. 왜냐? 저는 나로 살거든요. 내 안에서 내가 너무 행복하고 충만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내 운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러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지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니체가 헤매는 자가 멀리 간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헤맬 스타일들이 있어요. 헤매서라도 자기가 찾고 싶은 고집쟁이들이 있어요. 부모 말 안 듣는, 부모 말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근데 그 사람들은 냅둬야 돼요. 결국 그러다가 자기 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헤맬 수 있는 타입들이 따로 있어요. 근데 어쨌든 헤맨 사람들은 자기 길 찾으면 오래 갈 수 있어요.
큰일 났네. 너무 진지모드라 재미가 없네. 어떡해. 뭐 제가 뭐 개그맨도 아니고 엔터테이너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얘기를 들으시다 보면 가슴에 오는 거 한두 가지만 있으면 그거 하시면 돼요. 본격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는 아마도 조금은 지금 제가 조만간 가게도 옮길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시기인데, 네. 바탁지. 날파리. 어쨌든, 개운. 뭐, 사주 방식을 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사주에 없는 오행을 뭐 이런 거 많이 하시던데, 저도 그거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미리 제가 좀 겁을 좀 드리면, 내 운명을 바꾸는 건 절대로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걸 알면서도 바꾸려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네, 길은 열어줍니다. 다른 사람 팔자 부러워할 거 없어요, 별로. 다 각자의 짐이 있고 각자의 탤런트가 있고, 이번 생은 그냥 나로 한번 살아보는 거죠. 근데 나로 사는데 조금 더 나은 나로 살아보자 할 때 네, 자기를 바꾸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어지면 네, 이번 생은 좋은 거고, 그 노력을 가상하게 보면 그 다음 생에는 좀 더 그런 거예요. 아, 죄송해요. 이렇게 먹어야겠다. 자신을 바꾸는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거의 나의 성격을 바꾸는 것도 있지만, 과거의 나한테 힘든 기억, 그 기억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억압하는 그런 감정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도 자기 인생 바꾸는 거예요. 유년 시절, 그러니까 본인이 성숙한 성인으로서의 어떤 힘,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던 시절에 자신에게 있었던 어떤 어린 시절에 뭐 가정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따돌림이라든지 이런 걸 겪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어느 누구나 자기 자신이 그런 걸 겪으면 되게 무기력하고 본인이 못났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은 그런 상처를요, 성인이 돼서도 계속해서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게 무의식적으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없는 게 반영이 되면 두 가지 측면으로 나와요. 일단 기가 조금 죽어서 다른 사람을 대하거나 본인은 그닥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낮게 나오거나,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너무 상대를 깔보는 투로 나오게 돼요. 그거를 미리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본인이 무시당하기가 싫어서. 근데 그거는 남들이 다 느껴요. 처음에야 본인이 뭐 있는 척하고 뭐하고, 근데 약간 오버된 행동들이 있죠.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행동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감정이 어떤 말과 행동이 그 일관성이 없잖아요. 어떤 상황에 어쩔 땐 이러고 어쩔 땐 이러고, 그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그런 분들은 정신적으로 본인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사람의 기본적인 인격이 안정감이 있는 게, 그래도 그 사람이 자기의 자아가 분리가 안 된 상태인데 너무나 그 다른 모습들이 공존하고, 이럴 땐 이런 모습 나고 저럴 때 저런 모습 나온다는 건 자아가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온전한 자아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거기에서 더 좋게 발전할 수가 없어요. 이 자아를 통합해야 되는데, 그걸 통합해야 된다는 거는 내 과거에 그거를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무조건적인 가정폭력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본인 탓으로 너무 돌려버리고, 네, 이런 얘기는 그 간단하게 할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것도 주제로 제가 다룰 텐데, 어쨌든 사람이 자기의 운명을 바꾼다는 거는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려면 과거에 나와 이별을 해야 돼요. 매일 새로 태어나야 되고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단점을 고치려고 하고 나를 힘들었던 기억들 때문에 내가 온전히 나를 지키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것도 안 좋아요. 그것도 운명을 좋게 바꿀 수 있는 그거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에 털 수는 없지만 사실 요즘 제가 이제 종종 그런 보니까 이 진짜 그런 분들은 정신적인 충격이 크셨을 것 같아요. 친부모, 친아버지에게 이제 성폭행을 당한 분들이 자기의 사연을 이렇게, 공석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강연을 보고, 정말 그분들 대단하시다. 네. 진짜 저분들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저 행동 자체가 지금 본인의 운명을 바꾸고 있구나. 저는 너무, 예, 그거 쉽지 않아요, 절대로, 정말. 용기가 필요해요, 운명을 바꾸려면. 그래서 오늘 순방은 짧게 할게요. 저 혼자 마시면 되니까. 여러분, 나는 너무 내 운명을 바꾸고 싶어요. 네, 얼마나 간절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간절해야 되고요. 두 번째, 간절한 만큼 각오가 단단히 서 있어야 하고요. 이 두 가지가 안 되신 분들은 그냥 지금의 인생에서 최선 다하세요. 운명이라는 게 한 번 지어진 본인에게 있는 찍힌 바코드 같은 거예요. 바코드 같은데 이거를 지어내고 다른 사람이 된다라는 거는 이제 네, 가정 드라마라면 신이 이렇게 너 내가 포도주로 만들었잖아. 바코드를 포도주로 붙였어요. 근데 얘가 저 꼬냑이 되고 싶어요. 꼬냑이 되고 싶어요. 그게 지켜보는 거죠. 그래? 진짜 난 너 포도주 하라고 하는 건데 불만이 많네. 그러면 지켜볼게. 일단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한다라고 말아요. 그러면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그냥 포도주로 살아. 근데 얘가 3년을 노력하는 거예요. 3년. 만 시간의 법칙. 3년. 그러면요. 오라? 저거 봐라. 그래, 포도주로 살기에는 좀 아깝다. 꼬냑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운명에 관심이 많아서 제 방송을 보시거나 기타 명리학 방송을 보시는 분들 결국 뭐예요? 운명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내 운대가 언제 좋아질지 떨어지는 감을 받아 먹겠다는 생각으로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지금 노력하지 않는 자에게 물론 가끔 가다가 아주 재수 좋은 사람들,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 노력하지 않은 자, 내 미래도 별 볼 일 없어요. 네. 그러니 운명에 대해서 궁금한 만큼 내 운명을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그만큼의 강한 독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의지도 사실은 본인의 사주에 얼마나 그 근기라는 걸 타고나는가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오늘 내가 너무 편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내일은 내 내일도 별 볼 일 없어요. 오늘 내가 뭐 하나를 하고 오늘 힘든 삶을 보낸다. 물론 매일 일하라고 매일 힘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오늘의 삶을 내가 충실히 살아내고 열심히 산 사람이 내일의 삶도 뭔가 요만큼 나가는 거지. 오늘 내가 너무 편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내일 무슨 일이? 네. 이게 이제 그 휴일에 쉬는 것과 휴가 이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 아시죠? 그 정도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오늘 귀신이라 진짜 아까 방송도 그거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계속 타로를 뽑아보면서 그랬더니 타로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노력해라. 왜냐하면 귀신인 목을 빼는 거는 화예요. 화는 열정이고 귀신이라고 해서 그냥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늘 아무것도 하니까 안 돼 라고 가만히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뭐라도 하는 그거는 내일에 왜냐면 내일의 온기는 또 바뀌거든요. 오늘 해야 내일 들어오는 희신을 제대로 맞아 드리니까요. 저 혼자 더 마실게요.